주식왕으로 만들어드리는 시간 왔다 왕선생 화요일 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진행의 아나운서 조하영입니다. 저희 왔다 왕선생 방송에서는요. 현 시장 이슈 체크와 더불어서 꼭 주목해봐야 될 종목들까지 알차게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들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동 전쟁의 충격으로 한때 5,000선까지 위협받았던 코스피, 오늘 6,388선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런 사상 최고치 경신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아직도 지수 상방 열어놓고 있습니다. 7,000피 그리고 8,000피까지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특징적이었던 섹터 반도체, 2차 전지였는데요. SK하이닉스 120만 원 선 돌파해줬고요. 2차 전지 이 벤츠와의 계약 소식에 삼성 SDI가 20%가량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네, 요즘 정말 순환매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흐름 속 어떤 전략 세워봐야 할지 김원기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왔다 왕 선생의 주식하는 김원기입니다. 네. 우리 일단 중요한 빅 이벤트가 하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어떻게 좀 종결을 할 것인가, 또는 전쟁을 계속적으로 지속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결과가 이제 곧 나오는데요. 네.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이긴 한데, 근데 시장에 어느 정도 충격이 좀 반영이 된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쟁을 지속한다라고 해도 시장이 큰 충격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제 뭐 충격은 받을 수는 있겠지만, 네. 이 충격이 지난번에 그런 무너지던 약간 그런 흐름보다는 조금 더 견고하게 방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또 중요한 실적들을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도 어마어마한 종목들이 이제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네. 여러 기업들이 이제 실적을 좀 이렇게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수가 큰 충격을 받기보다는 뭔가 여기서 방어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고요.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첫 번째 이슈 먼저 좀 체크하면서 다음 계속 이어서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네, 삼성 SDI 이 시총 51조의 무거운 종목이 오늘 20%가량 상승했습니다. 독일 차 3사, 벤츠, BMW, 아우디까지 다 잡았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앞으로도 이 섹터 상승 흐름 유지할지, 만약에 유지한다고 보시면 투자 포인트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근데 솔직히 이제 독일에서 생산되는 차량들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시장의 점유율도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건, 이전에 이 기업들은요, 중국산 배터리를 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때도 2차 전지 관련해서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게, 뭐 예를 들면 삼성 SDI가 됐든 LG 에너지 솔루션이 됐든 SK온이 됐든, 여기에 있는 2차 전지 관련된 여러 제품들을 차라리 독일 3사라든지 해외에 있는 기업들에게 수주한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2차 전지는 좀 다를 것이다. 근데 제가 작년에도 뭐라고 하죠? 작년 초에도 2차 전지 지금 살 때 아닙니다. 지금은 아니다. 그렇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러한 모멘텀이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반기 들어서면서부터 뭐가 있었냐? ESS예요. ESS에 대한 모멘텀이 2차 전지를 살렸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도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ESS에 대한 이런 매출, 이런 부분들, 사업에 대한 비중이 있잖아요. 매출 비중을 조금 더 늘리겠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삼성 SDI가 이렇게 갔다라는 것은 독일 3사를 잡았다, 뭐 이것도 있겠지만, 뭐 ESS에 대한 그 기대감들도 좀 한층 더 더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벤츠가 좀 가장 좀 고질병이었거든요. 네. 근데 벤츠가 돌렸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제 주변 지인, 뭐 벤츠 차량 오너분들께는 좀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랬거든요. 지인이 벤츠 관련된 전기차를 이제 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너 그거 괜찮냐? 근데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 지인이 뭐라고 하냐면, 괜찮다, 이거 벤츠 아니냐?
왜 비싼 거 보니까 괜히 배가 아파서 그러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너 중국산 배터리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데 그거 타고 다녀도 괜찮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인식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 벤츠, 아우디 또는 BMW 이런 회사들은 뭐죠? 프리미엄이죠. 아, 그럼 비싸잖아요. 또 현대차, 기아차에서 한 두세 대의 차량을 한 대 차량 가격이 되잖아요. 그래 비싸단 말이죠. 비싸다 보니까 그만큼 프리미엄이 붙어야 되는데 얘들이 이거를 포기 못했던 게 마진이에요. 예를 들면 차 한 대 파는데 배터리 가격이 절반 가격이잖아요. 근데 배터리 가격을 줄인다? 그러면 자동차 판매 한 대를 판매했을 때 그 남는 마진이 이걸 놓칠 못하는 거였거든요. 굉장히 꿀발린 사탕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번에 내려놨다. 그래서 비싼 삼성 SDI 제품을 쓰겠다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 여기에서부터 이제 삼성 SDI는 이제 계속적인 상승 모멘텀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악재 리스크들도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요. 네. 아무튼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삼성 SDI는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매수 상방을 열어놔야 된다. 계속 이렇게 말씀드렸던 공략 종목이었죠.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다음 이슈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네, 이번 주 목요일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앞두고 또 이 기대감에 오늘 뭐 삼전닉스 다 올랐습니다. 그 전문가님 제가 궁금한 건 소부장은 또 다른 흐름 보이고 있더라고요. 뭐 네. 예를 들면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또 어제는 잘 가다가 오늘은 하락하고 네. 이런 흐름 속에서 또 주목해 볼 뭐 소부장 종목 있을지 네, 궁금합니다. 솔직히 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좀 공략하고 싶은 거 너무 많죠. 아, 우리 이제 진짜요? 방송에서 공략했었던 종목들 다시 한 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와 직접적으로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계속적으로 뭐 예를 들면 이제 삼성전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 제가 많이 강조드렸었잖아요. 차라리 그런 종목들도 봐도 되죠. 근데 소부장보다는 차라리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담는 게 더 낫겠죠. 아, 그 전략. 네, 근데 저는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한번 큰 낙폭 조정을 보였었단 말이죠. 그쵸? 이 무거운 종목들이 빠른 시간에 막 10% 또는 15%까지 이렇게 막 쭈르르 이렇게 무너지는 거 한번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뭐 매수하라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네. 차라리 반도체 쪽으로 긍정적으로 길게 가지고 가시는 걸 원한다라고 하면요. 어쨌든 목표 주가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될 거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예요. 나머지는 거기에 따라서 발맞춰서 천천히 차근차근 올라가요.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더디게 움직일 수 있어요, 소부장은.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해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소부장 쪽에서 특히나 이제 좀 해야 될 거는 이제 팹리스 쪽. 아, 팹리스. 예, 그쪽을 저는 오늘 좀 공략을 좀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종목으로 좀 궁금하다. 내가 이 팹리스 쪽이라든지 뭔가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장을 좀 점유할 수 있을 만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많은 종목 궁금하다. 방송 종료할 때까지 좀 계속 쭉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일단은 이슈는 뭐 요 정도. 반도체 이슈는 뭐 TV만 틀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제가 뭐 정리할 게 뭐 있습니까? 오늘 공략할 종목과 관련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브리핑 했고요. 네. 자, 일단 우리 함께 참여하시는 이유. 우리 함께 참여하시게 되면요. 저와 전영호 전문가의 시장 브리핑이 매일매일 진행이 될 겁니다. 그 시장 브리핑에서도 일단 우리가 어떤 섹터, 어떤 공략 종목들을 이렇게 관리해서 이렇게 투자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방향을 좀 제시를 해 드릴 거고요. 네. 그리고 하루 10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우리 직장인분들 특히나 이제 주식을 투자하실 때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나는 뭐 일과 중에는 일을 하고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씻고 밥 먹고 저녁 먹고 이제 좀 쉬었다가 또 다음 날을 준비해야죠. 그 다음 날 준비하기 위해서 일찍 자고. 그렇죠. 숙면을 취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 짧은 10분 정도도 투자 못 하시겠다? 그러면 주식 투자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요. 하루에 10분도 투자하지 않으신 분들은 내 종목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요. 그냥 냅다 사놓고 그냥 알아서 냅둬요. 네. 그리고 뭐 한 일주일, 2주일 지났다가 떨어지면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야? 그때서야 이제 머리에 이제 벙찌기 시작하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시면 돼요.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셔도 되게끔 자료 정리들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기술적 분석. 일단 지금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정보 딱 받고 이게 좋겠구나 하고 투자만 진행하시고 좀 수익 나면 파시고 이렇게 여유 있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진짜 뭐 예를 들면 자영업 하시다가 시간이 조금 남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주식 투자에 못해도 하루에 한 두세 시간씩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계속적 분석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배워야 될지를 몰라 해요. 그래서 책을 봐도 뭔 말인가 싶은데 이것을 실전적으로 실전 투자에서는 이렇게 활용합니다 하면서 녹여서 이제 제가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참여하시게 되면 요 관련된 부분들을 함께 다 공유를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네, 또 저희 다음 페이지 또 넘기게 되면은 네. 이제 생방송 공략주들 체크해 볼 텐데 일단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섹터는 2차 전지 섹터입니다. 전문가님 보시면 WCP, LNF, 코스모 신소재까지 다 오늘 장에서 최고가 경신했죠. 네. 확실히 뭐 삼성 SDI와 벤츠와의 계약도 계약이지만 전문가님께서 또 강조해 주셨던 ESS양 북미 매출 기대감도 확실히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지금 제일 중요한 섹터들을 미리 좀 사전에 공략을 했었다라고 그렇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WCP도 말씀드렸다시피 연말까지 솔직히 한 3분기 이후까지도 봐도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네. 아무튼 그 추세는 계속적으로 살려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 네. 공략한 종목들 하나하나씩 좀 체크하면서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우선 과대 낙폭 구간에서도 미끄럼틀 타는 좋아하시는 차트네요. 네. 코스모 신소재를 가지고 온 이유가 뭐냐면요. 와, 20% 수익 냈습니다. 와, 박수! 이게 아니고요. 이제 시작하는 거라고 말씀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네. 우리가 이제 3월 31일에 방송에서 공략을 했고요. 이 종목 관련해서는 제가 좀 관심 있게 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차트입니다. 그러니까요. 일단은요, 제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검색기 이런 거 잘 안 쓴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검색기 씁니다, 저도. 쓰는데요. 어쨌든 검색기든 뭐든 제가 나중에 이제 알려드릴 수 있는 거면 제 검색기도 수식이 필요하잖아요. 그 수식을 알려드릴게요. 알려드리면 요거 관련해서 이런 패턴이 나오는 차트는 어떻게 찾는 거야? 이동평균선은 뭐 어떻게 됐을 때 할 수 있는 거야? 골든크로스가 어떻게 났을 때 이런 패턴이 나오는 거야? 이거 검색기 조금 딱딱딱딱 하면은 종목 뚜루루룩 이렇게 떠요. 거기서 종목 하나씩 내가 좋아하는 종목 찾아서 투자하시면 되거든요. 그 방법은 이제 알려드릴 거고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2차 전지 관련돼서 이 소재, 핵심적인 소재도 소재지만 MLCC 관련된 소재도 공급한다. 근데 이쪽으로 우리가 좀 공략해봐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낙폭 과대였습니다. 지금 조그마한 이미지가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네. 굉장히 우르르르르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바닥 구간에서 정확하게 반등하려고 하는 패턴들 지지받으면서 정확하게 바닥을 이탈하는 듯한 패턴이 체크가 되죠. 그 이후부터 이제 거래량이 유입되려고 하는 패턴이라서 그 구간에서 우리가 공략해 봅시다 라고 해서 공략을 했고요. 아직 저항 구간을 완벽하게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추세는 대폭 증가할 것이다.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을 높여도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죠? 네. 우리가 이제 미리 매집을 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 참여하시게 되면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 충분히 브리핑 되어 있고요. 네. 다음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4월 28일에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네. 일정을 앞뒤로 또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어쨌든 실적 발표는 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일단은 저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 위 상단에 있던 구간 분명히 넘길 것이다. 여기가 저항 구간인데 이 구간 넘기면서 매수세가 다시 한 번 더 유입될 것이다. 그런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상승하다가도 분명히 조정 나온다. 근데 이 조정 구간이 생각보다 좀 짧았거든요. 21선에 터치를 받고 좀 강력하게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21선 터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기대감이 좀 반영되면서 좀 밀어 올리고 있거든요. 실적 시즌까지 또 이제 더해진다라고 하면 실적 기대감까지 더해지면 더 위로 상방으로 밀어 올릴 수 있다. 그래서 LNF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다음 종목은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공부방에서는 실적 잔치할 수 있는 종목 위주로 담아보자라고 하셨는데 네. 지금 1분기 영업이 컨센서스가 기존보다 2배 이상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종목도 그 상승 상방을 더 열어봐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이거 방송에서 공략했을 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 애플에서 애플. 폴더블 폰 요번에 나오면 얘가 가장 핵심 종목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수혜주. 어떻게 됩니까? 또 가잖아요. 네. 근데 아직 못 간 애들은 있어요. 일단 지금은 대장 쪽에 수급이 좀 쏠려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아직 대장 종목이 아닌 2등주들도 아직 주가를 크게 띄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는 건 폴더블은 단기적인 재료로 지금 반등한 거고요. 네.
지금 이제 6월에 이제 애플의 개발자 회의가 있는데 지금 또 애플 쪽에서 좀 시끄러운 이슈가 있어요. 어떤 이슈죠? 팀 쿡이 자리를 내려놓는다라고 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쪽에서 담당하던 직원이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건데 어쨌든 저는 이건 애플 폴더블 관련으로 이슈로 좀 체크해드렸고 맞아요. 실적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 우리가 챙겨서 봅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자, 50% 정도 상승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더 가야 되거든요. 근데 솔직히 더 가야 되는데 아직 조금 부족합니다. 50%나 상승했는데 더 가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네.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는데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 이 위에서 잡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 됩니다. 이 위에서 잡으라는 거 아니에요. 내려오면 조정, 이 파동을 한번 맛보실 거예요. 그 파동 맛 보고 나서 그때 들어가셔도 돼요. 예, 궁금하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다음 종목 한중 NCS입니다. 목표 상승률은 달성을 했고요. 목요일에 네.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로 네. 혹시 좀 추가적인 또 매수 기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일단 한중 NCS는요. 네. 테슬라 쪽보다는 여기 SDI, 삼성 아. SDI에 제가 이거 삼성 SDI도 우리가 뭐죠? 공략해가지고 지금 수익이 엄청 크게 나오고 있죠. 그렇죠. 무조건 중장기다. 얘 바닥 체크됐다. 이거는 나 믿고 투자하셔도 된다. 이렇게 확신 있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얘기가 왜 나오냐? 삼성 SDI 가잖아요. 삼성 SDI 가면 얘 무조건 간다고 했어요. 삼성 세트로. SDI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 한중 NCS다. 네. 분명히 말씀드렸죠. 결국 가잖아요. 삼성 SDI 가니까 얘는 상한가로 보답을 합니다. 그렇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관련되어 있고 그쪽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투자하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면 그 세부적인 이등주와 또는 관련주들, 수혜주들 같이 함께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한중 NCS는 더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자, 다음 종목은요. 오늘은 또 건설주 관련된 리포트들 많이 나왔는데 아직도 저평가 밸류에이션 강조하면서 이 종목도 목표가 상향됐어요. 네. 그렇다면 더 길게 가져가 볼까요? DLNC는 뭔가 제가 현대건설도 자꾸 말씀드리는 게 네. 아직 진짜 우리가 기대하는 모멘텀이 터지지 않았다. 오. 재료가 터지지 않았다. 이슈가 본격화되지 않았다. 홀딩이다. 단순히 기대감이 지금 상승하는 것이다. 네. 실적도 실적이지만 여기에서 기대감이 너무 많이 반영되고 있어요. 뭔 말이냐면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쏘아올린 게 뭐 때문에 쏘아올렸을까요? DLNC는 우선 뭐 재건 쪽도 있고 건설 그쵸. 쪽도 있고. 그쵸? 원전. 원전. 관련돼서 원전 뭐 이거 관련해서 뭐 팡 터질 것 같다? 그러면 이 바닥 자리에서 DLNC는요 두산에너빌리티랑 협력해가지고 지금 소형 모듈 원전 관련돼서 DLNC가 핵심적인 종목이다. 뭐 그리고 이제 대우건설이나 뭐 현대건설, 뭐 삼성물산 이렇게 있지만 어쨌든 현대건설을 제가 또 공략해드릴 때 뭐라고 해요? 제가 12월에 공략했죠. 맞아요. 12월부터 모아가셔라 제발. 쌀 때 좀 모아가셔라. 근데 그때 말씀드리고 제가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려버려요. 아직도 싸요. 아직도 싸요. 아직도 싸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원전 관련돼서 뭐 하나 터지잖아요. 지금 주가가 뭐예요? 어마어마하게 세게 갈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겠죠. 그렇죠. 네, 아무튼 그렇게 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 종목은요. 요것도 사실은 바닥이었죠.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죠. 이 WCP는 이제 제가 2차 전지 쪽으로 장비를 공급한다. 아무래도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이 기대감은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저는 전망한다.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2차 전지를 잡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를 제가 하반기까지 쭉 길게 중장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 이동 평균선 지금 노란색 선 이렇게 쭉 이렇게 미끄럼틀처럼 내려온 거 보이시죠?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그렇죠.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바뀌고 있는데요. 이 장기 이동 평균선 노란색 선이 맨 위 상단에 있었는데 캔들보다 한참 위에 있었죠.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캔들 한참 밑에 있고 가장 이동 평균선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에서 대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공식은 참 배신을 하지 않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것만 잘 배워두셔도요. 초보자분들 잘 들으세요. 이 패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되고 이 정배열로 전환됐을 때 거래량이 뭐 어떻게 동반됐다거나 재료가 뭐가 조금 실려 있다 이런 종목도 이렇게 가는 거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네. 수익 낼 때마다. 근데 이 부분을 매번 놓치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무너진 종목은 에이 개나 줘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정말 기본적인 것 같고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이거 정말 중요한 패턴이고요. 이것만 잘 배워두셔서 내 계좌 지키면서 돈 수익은 최대한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은 제가 우리 참여하신 분들한테 이 종목 지금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되고 있네요. 거래량 들어오네요. 재료는 무엇인데 투자하실 분이 있으실까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죠. 그쵸. 그래서 투자 포인트들 정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참여해야 되는 이유 3가지. 아까 말씀드렸죠. 네. 저와 전영호 전문가 2명이서 진행하는 시장 브리핑이 진행이 될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좀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드립니다. 오. 제가 분명히 나프타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석유에 대한 공급 문제가 되면서 테마주로 어떠한 종목들이 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비료 관련주나 뭐 사료 관련된 종목들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 자,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테마들이거든요. 스토리가 다 연결이 돼요. 나프타 가격이 올라가면서 석유 관련된 이런 공급이 부족하면 결국엔 비료 생산이 차질이 생기겠죠. 네. 비료가 생산이 차질이 되면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가 농축산물을 어떻게 생산하기가 어려워지겠죠. 그쵸. 자, 그러면서 이제 사료 관련된 종목들이 갑자기 뚜루루룩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테마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관련돼 있는 종목들 체크해드리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토스 우리 보안 관련된 종목들 연이어서 상한가 나오고 있고, 오늘도 상한가를 가는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 대비했을 때 왜 올라가는지, 네. 도대체 뭐 때문에 얘네들이 연이어서 지금 연 3일째 4일째 상한가가 나오는지 알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풀이를 해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증시 이슈 브리핑인데요. 우리가 이제 흥구석유라는 종목 1월부터 공략을 해드렸는데 1월에 왜 공략했냐? 저는 전쟁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아요. 또 군인 출신이시니까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총재비였다 보니까 빵야 군인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전쟁 날 것 같은데 얘 하는 꼬라지가 약간 그럴 것 같은데 이러면 일단 관심 있게 봐요. 그러면 전쟁 관련된 전문가들의 지식을 담은 영상 몇 개만 보면 와, 이거 전쟁이다. 무조건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 이런 항공모함이 뭐 갑자기 연료가 넘쳐나가지고 연료고 실으려고 막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 얘기를 네. 흥구석유 1월 초중반에 하시면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럴 때는 뭐래요? 미리미리. 아니, 군사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항공모함이 움직이는데요. 얘네들 군사 규모가 이렇게 되는데요. 얘네들이 이렇게 움직였다는 건 전쟁 지금 당장에도 이상하지 않는 정도다. 그러면 잠깐만.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전쟁 나면 흥구석이라는 애들이 거래량이 바닥에서부터 막 윗꼬리 달고 막 이제 피리침을 막 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왜 선인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방군데 막 이렇게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거래량도 많이 증가가 되고 있네. 자, 이거 한번 담아봅시다. 이거 터지면 그만이고 안 터져도 그만인데 일단 중요한 거는 여기 박스 바닥이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너져도 바닥 구간에서 더 크게 이탈하지 않을 것이다. 네. 안전하게 우리 손절 가격 딱 잡아놓고 대비합시다. 그렇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흥구석유 가죠. 네. 최초 미사일 폭격 시작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면 이렇게 가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다 풀이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실제로 제가 교육할 때 쓴 페이지입니다. 그렇죠. 네, 공부방에 알아야 있는 거죠. 되니까. 네. 왜 투자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 실제로 제가 교육 자료 화면을 이렇게 캡처해서 만든 거고요. 네. 자, 그리고 다음 차트 교육할 때 또 이것도 실제로 제가 차트 교육할 때 쓰는 건데요. 차트를 보실 때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차트를 좀 공략한 건가? 또는 완벽하게 바닥을 지탱하고 올라갈 종목을 투자한 건가? 이걸 찾으려면 쌍바닥 또는 트리플 바닥이라고 해서 3중 바닥 패턴 이런 것들이 이제 바닥을 완벽하게 만들어줬구나. 네. 이제 완벽한 바닥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패턴을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결국엔 이 바닥이 더블 바텀, 이 쌍바닥 만들고 나서 주가 어떻게 가요? 어마어마하게 상승하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3중 바닥 만들고 바닥 완벽하게 이탈되는 거래량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상승하죠.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거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 다 방송에서 공략한 종목들이에요. 공격 종목들. 저는 제가 공략한 종목 아니면 교육 자료로도 쓰기가 좀 어렵죠. 안 되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서 반드시 공략했던 종목들 위주로 이렇게 만들어 드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교육 자료 궁금하신 분들 이런 거 근데 보셔야 알아요. 네. 안 보시면 몰라요. 아셨죠? 그래서 참여하시면 한 번 더 말씀드릴 거고요. 네. 다음 이제 화면 좀 보시면
제가 이제 차트 교육하면서 제일 많이 느꼈던 게 이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전환될 때 어떤 신호가 포착되면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면 좋을까 뭐 이런 거 많이 말씀드리거든요. 그렇죠. 아나운서님 봤을 때 어때요? 역배열로 내려오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 구간에서 이 네모 정배열로? 박스는 뭡니까? 이 지지죠. 지지. 이동평균선의 지지를 받고 반등하려고 하는데 거래량이 들어오는 것까지 체크가 됐어요. 여기서 지지 받고 움직이는 자리에서 우리는 매수 들어간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들어온 것들은 절대 거짓말 안 하거든요. 거래량이 왜 들어왔는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되고 왜 이만큼 떨어졌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거래량들이 증가됐는지를 우리가 파악해야 됩니다. 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다음은 이제 우리 종목을 오늘 방송에서 공략하는 종목도 이렇게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브리핑해드리는 영상을 좀 공략을 해드릴 거거든요. 네. 그래서 가격 전략이라든지 뭔가 우리가 목표가를 잡는데 어떻게 잡아야 될지 모르겠다. 차트적으로 기술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는 게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심층 분석 자료까지도 확인해서 받아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또 2부에서 지금까지 공략해드린 종목들처럼 향후 시장을 주도할 섹터 그리고 그 안에서 또 2가지 종목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 찾아오고 있는 시간이고요. 10시 50분까지 방송 진행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왔다 왕 선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또 어떤 숨겨진 섹터에 투자 기회가 숨어져 있을지 찾아보도록 할 텐데요. 전문가님 최근에 뭐 화학주나 그리고 폴더블 BH, 2차 전지까지 다 좀 네. 괜찮게 상승 흐름 나왔는데 네. 오늘은 또 어떤 섹터일까요? 일단 최근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따로 종목 투자 포인트들 정리해가지고 좀 많이 올려드렸거든요. 그렇죠. 그런 종목들이 이제 많이 수익이 나니까 저 또한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순환되는 이 자금들을 어떤 식으로 공격적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저는 일단 첫 번째로 반도체. 아, 반도체 오랜만이네요. 반도체. 반도체 좀 오랜만이죠. 진짜 오랜만이에요. 네. 근데 반도체 공략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왜요? 작년 같은 경우는 반도체를 투자하기에는 진짜 내가 돈이 있으면 죄다 그냥 반도체 소부장에 다 투자하고 싶다. 작년에 그래서 한 달 네. 정도 내내 반도체만. 내내 그냥 4주 연속 계속 그러니까요. 반도체만 공략했죠. 근데 그 종목들 공략한 종목들 어떻게 됩니까? 다 잘 갔죠. 최근에도 제가 작년 이제 하반기에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맞아요. 투자 포인트를 보면서 와, 이 종목은 진짜 이렇게 성장이 가능한데 왜 주가가 안 오르지? 참 희한하네. 오늘 터졌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터지니까 이런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무튼 그 정도로 반도체를 공략해야 되는 시기가 있어요. 물 들어올 때 놓줘야 되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약간 좀 물이 조금 이게 더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약간 어딘가에서 지금 물을 좀 틀어막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네. 조금 찝찝해요.
삼성전자 역대급 실적 나오고 SK하이닉스 곧 실적 발표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실적이 나올 게 뻔한데 네. 왜 반도체 못 가냐고. 뭔가 좀 캥기는 게 있는 것 같은. 뭔가 케빈 워시 청문회가 있어서 그런지 그쵸. 뭐 여러 가지 뭐 실적 네. 발표도 남아 있고 약간 라면 국물 먹다가 기침 잘못해가지고 목구멍이 지금 굉장히 좀 따가운 상태. 찝찝한. 찝찝한 그런 거죠.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목이 따가워요. 네. 좀 되게 좀 찝찝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반도체 보는 게 약간 좀 그래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살 거 아니면 뭔가 진짜 확실하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납품, 공급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수주가 좀 많이 늘어서 매출이나 실적에 대한 이런 기대치가 높은 애들. 직접 수혜주. 그렇죠. 그런 애들 제외하고 근데 그런 애들은 너무 많이 올라 버렸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후발주자로 이제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찾아야 되는데 오늘 그 관련된 종목도 좀 브리핑할 거고요. 일단 이 화면 관련돼서 좀 설명드릴게요. 네. 삼전닉스 합산 시총이 3,300조 정도 될 거라고 얘기를 하네요. 코스피 시장 거의 60%는 이미 넘겼잖아요. 그쵸. 일단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1,300조 원 가까이 될 거거든요. 네. 1,300조 정도 되죠. 지금 SK하이닉스 시총이 이제 900조 가까이 돼요. 더해도 3,300조 안 되죠. 안 되죠. 그럼 얼마나 지금 더 키워야 되냐? 좀 많이, 1,000조. 그렇죠. 어마어마해요. 지금 거의 뭐 500조씩 막 이렇게 띄워야 되는데. 저평가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단 KB에서 나온 지금 리포트를 제가 봤는데 아예 그냥 대놓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SK하이닉스 실적에 좀 많이 굶주려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얼마나 달디 단 사탕을 줄 수 있느냐. 근데 제가 봤을 땐 SK하이닉스를 살 바엔 SK하이닉스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에 납품이나 수주할 수 있을 만한 애들 이런 애들 공략을 해도 나쁘지 않겠다. 소부장으로.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긍정적으로 본다. 앞으로 더 성장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이 네. 인도의 AI와 한국의 반도체가 결합하면 막대한 시너지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산업에 조금 더 뭔가 활력을 돋아주려고 하는 정부의 움직임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이거는 뭐냐면요. 일본에서 최근에 쓰나미 관련된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다카이치 총리가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피해라. 높은 층으로 올라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네. 제가 최근에 일본 갔다 왔거든요. 맞아요. 하필 또 최근에 네,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야, 이거 나 있었을 때 이런 일 있었으면 나 어떻게 했을까? 얼마나 깜짝 놀라셨을까. 네, 바로 공황장애 때문에 발이 꽁꽁 얼어버렸어요. 네.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네. 일본은 반도체의 경쟁 국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오른 것도 있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테마적으로 뭔가 꿈틀꿈틀했던 것도 이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테마적으로 좀 움직임이 좀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물론 일본 입장에서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자연재해지만 우리 반도체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게 되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반사이. 그 쓰나미 그 기간으로 특별 위험 뭐 경보 기간이라든지 뭐 이런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심해야 되는 기간. 그 기간 동안 반도체 회사가 생산을 중단한다거나 뭔가 이런 이슈가 발생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우리 쪽으로 올 수도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요거 관련된 그냥 테마로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공략하는 종목 한번 알아봅시다. 요거는 설명하실 건가요? 아니면 패스하실 건가요? 뭐 설명해야죠. 좋습니다. 네. 설명해야 됩니다. 그냥 빠르게 설명할게요. 네. 이제 뭐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핵심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어쨌든 반도체 수요가 높다라는 건 이제 오케이 알겠다. 자, 근데 반도체 쪽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 결국에 저는 이제 온디바이스 AI가 좀 핵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부가 작년에 K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에 1조 원 넘게 좀 투입하고 이 자금을 추가적으로 늘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더라고요. 자, 결국에는 과기부에서도 결국엔 반도체를 더욱 키우기 위해서. 네. 근데 반도체도 그냥 반도체를 키우는 게 아니라 이제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좀 AI 관련된 뭐죠? 우리 저기 피지컬 AI. 피지컬 AI. 그렇죠. 그쪽 네. 방어 부문으로
국면으로 이제 엄청나게 사업을 확장한다는 거죠. 근데 그쪽에 사업이 확장이 되면 될수록 오늘 공략하는 첫 번째 수혜 종목은 주가가 굉장히 좀 탄력을 붙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자, 다음 페이지. 와, 저희 또 첫 번째 히든 네. 종목 들고 와 주셨는데 네. 저희 원래는 이제 또 줄글로 하다가 확실한 투자 포인트 챙겨와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솔직히 이 수주가 이 기업의 뭔가 핵심적인 거를 다 했다라고 보기는 좀 그래요. 그렇고. 근데 일단 이 수주에 대한 이 공시를 한번 보면요. 네네. 반도체 설계 자산, 즉 뭐예요? IP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IP. 그러니까 IP 관련된 라이센스 계약인데요. 이게 보시면 매출액 대비 21.7%가 이렇게 메모가 되어 있죠. 한 건으로. 그렇죠. 한 건에 21.7%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매출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거죠. 34억 정도 되는데 이 규모가 솔직히 IP 이 설계 자산 이 설계 IP 라이센스 계약으로는 그래도 규모가 좀 큰 거예요. 큰 편이다. 네. 오. 그래서 최근에 퀄리타스 반도체도 한 17억, 19억 정도 됐던 수주 제가 본 것 같거든요. 만으로 상한가 거의 갔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핵심적인 것도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이 밑에 보시면 회사와 최근 3년간 동종 계약 이행 여부 해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계약했던 기업이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예요. 아, 그만큼 계속해서 믿을 만한 그렇죠. 신뢰를. 고정적으로 계속적으로 매출을 낼 수 있을 만한 우정 회사가 계속 라이센스 계약을 이행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계약처가 확실하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근데 이게 계약 기간이 종료가 2029년 3월 29일이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뭐가 있냐? 경영상 비밀 유지 말 안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계약을 누구랑 했는지를 알려줄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뭐 찾아볼 거 다 찾아보고 설마 이거 힌트도 없이 뭔가 그런 것도 없겠어? 아,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이해가 될 수 있을 만한 회사는 있겠지. 근데 생각해보면요. 반도체 설계자산 IP 그러니까 국내 소재 반도체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죠? 네,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국내 소재 반도체 외국계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의 공급을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최근에 HBM이라든지 뭐 이것저것 해서 반도체 생산 물량을 만들고 있는 애들한테는 긍정적이겠구나. 네. 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이런 수주가 계속 더해지고 있고 작년에도 똑같이 이런 수주가 있었는데 올해도 똑같이 이렇게 수주가 이어졌거든요. 네. 비슷한 시기에 계속적으로 수주가 나오고 있다. 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실적에 대한 이런 흑자 전환이 기대된다라고 하는 종목이 되겠고요. 네. 일단 차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쪽 종목은 또 뭡니까? 충분히 많이 미끄러졌고요. 미끄러지고 바닥을 완벽하게 다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장기동 평균을 쉽게 넘기지 못하는 구간이 있었는데 이 구간을 돌파해 줍니다. 쌍바닥 짚고. 그렇죠. 돌파해 주면서 지금 현재 패턴 어때요? 우상향. 그렇죠. 역배열로 우상향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패턴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위 상단을 한번 돌파하려고 할 거거든요. 피레침. 그렇죠. 위 상단을 돌파하는 지금 현재 구간은 W자가 그려졌어요. 와. 제가 이 W자 그려지는 거 뭐라고 하죠? 항상 이제 상승형 패턴을 열어놔야 된다.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라든지 이게 W자가 그려진다는 건 상승형 패턴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구간에서 거래량들이 최근에 또 들어왔다는 거죠. 네. 자, 우리 그러면 안전하게 이 자리에서 지금 매집하는 거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주를 토대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큰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실적 시즌인 만큼 실적 관련돼서 재료가 부각될 수 있는 종목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공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시장 트렌드를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전문가님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 저희 두 번째 히든 종목도 오늘 반도체라고요? 네, 반도체로 가져왔습니다. 네. 우리 1월 초부터 항상 제가 언급드리는 거 1월 달에도 제가 로봇 관련된 종목들 많이 공략해서 수익 많이 내드렸는데요. 그렇죠. 자, CS2026 핵심은 피지컬 AI다. 결국에 뭐냐? 피지컬 AI, 로보틱스 관련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거죠. 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온디바이스 AI 경쟁에서 수혜주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자, 두 번째는요. 저전력 싸움입니다. 이제는 저전력 싸움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온디바이스 AI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뭐냐면
AI를 상시적으로 계속 쓸 수 있어야 되는데 휴대폰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금방 소진될 수가 있어요. 정말 순식간이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력을 최대한 좀 알맞게 써야 되고요. 전력 반도체로 딱 거기에서 이 기기에 맞는 전력을 공급시켜줘야 되는 장치도 필요하겠고, 저전력이라고 해서 전력을 최소한으로 사용해서 전력을 아끼면서 오랫동안 장시간 쓸 수 있게끔 이런 장치도 필요합니다. 특히나 이 온디바이스 AI에는 더할 나위 없이 필요한 게 바로 요겁니다. 근데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소캠2를 개발한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또 엔비디아에서 양산한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요. SK 하이닉스가 이제 소캠2를 양산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 소캠2 이게 뭐냐? 결국에는 전력 반도체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이 SK 하이닉스가 그만큼 수주를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다 먹여 살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던 게 뭐냐면, 삼성이랑 SK 하이닉스 없으면 우리나라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은 다 죽어요. 같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머리 끄집고 가는 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예요. 근데 이게 왜 제가 그 얘기하냐면, 미국이라든지 다른 타 기업의 타 국가들의 반도체 기업들에 비해서 기술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살 수 있을 만한 기술이 계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개발하는데, 네. 또 그리고 거기에서 개발하고 뭐하고 상용화하는데도 시간도 오래 걸리고. 공장도 아직 짓고 그렇죠. 있고요. 그러니까 정부가 많이 밀어줘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 자, 아무튼 뭐 그런 내용은 좀 시잘데없는 얘기고. 네. 자, 어쨌든 AI 데이터 센터도 그렇고 온디바이스 AI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현재 우린 반도체 이쪽 관련해서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이냐? 일단 실적만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실적. 자, 잘 안 보이실 건데요. 네. 제가 일단 이 부분은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2023년도에 매출이 1,459억이 나왔습니다. 네. 2024년에는요 1,624억. 근데 2025년 작년까지는 3,000억으로 껑충 뛰어버립니다. 2배 뛰었죠. 그렇죠.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요. 359억까지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4배 정도 뛰었어요. 그렇죠. 많이 네. 올랐어요. 오. 근데 제가 이제 공략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매출액도 영업이익도 계속 증가를 하는데 올해부터는 여기에서부터 이제 랠리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그 기대감이 굉장히 살아 있어요. 오. 그래서 주가가, 이 기업은 이제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어쨌든 실적 오르는 건 다들 보셨죠? 네.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제 영업이익과 매출이 계속적으로 꾸준히 분기마다 실적이 계속 쌓아서 움직일 것인가. 네. 그래서 올해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할 거거든요. 아마 1분기 실적이 이 기업의 투자를 확신을 좀 지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차트를 한번 보시면 강하게 상승했어요. 어쨌든 그렇죠. 실적이 좋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해서 올해 초까지 해가지고 이 기업이 밀어 올리는 데는 최고였어요. 그리고 올해 초에 뭐 했어요? 1월부터 2월, 3월까지 이렇게 고점을 만들었잖아요. 네. 뭐가 같습니까? 휴머노이드 관련돼서 피지컬 AI가, 그래서 그 관련된 로보티스 관련된 반도체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서 이 기업이 수혜를 받습니다. 그렇죠. 뭔지 아시겠죠? 네. 근데 최근에 갑자기 오늘장에서 거래량이 소폭 좀 증가했어요. 자, 그러면서 밀어 올리기 시작하는데, 이 거래량이 쌓인다라는 것은 여기서 패턴 한번 만들 겁니다. 네. 이 패턴 만들 때 위 상단의 고점을 넘기기 위한 패턴이 한 번 더 체크되면 우리는 그때부터는 과감하게 비중을 늘려 주셔도 될 종목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종목을 공략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사실 지금 언급하시지 않은 게 있는데 사상 최대 실적을 작년에 또 한해치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올해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지금 좋게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실적 발표를 앞두고 또 이런 히든 종목들 대응 전략 세워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또 세우나요? 일단 우리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은 네네. 이런 혜택이 있거든요. 그렇죠. 자, 일단 무료로 다 제공을 해드릴 건데요. 저 김원기 전문가와 전영호 전문가 2명이서 시장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에서 내가 어떤 섹터에 투자를 하면 될까? 이 투자는 내가 비중을 한 번에 이쪽에다 집중을 해야 되는 건지, 네. 또는 조금씩 분할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 비중, 정해진 비중만 딱 정확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비중 조절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노하우도 좀 공개를 해드릴 거고요. 네. 일단은 시장 브리핑 같은 경우 이렇게 진행하고 하루에 10분, 정말 10분만 투자하시면 되거든요.
아나운서님도 10분 투자하시면 주식 오늘 시장 어떻게 굴러가는지 대략적으로 이제 감이 오시죠? 그리고 그거 하루 놓치면 감 바로 잃더라고요. 그렇죠. 네. 하루 놓치면. 저도 휴가 갔다 오면 진짜 놓쳐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휴가 가서도 제가 주식장 어떻게 됐는지 항상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은 순환매 정말 빨라서 막 게임 갔다 보안 갔다 그렇죠. 2차 전지 갔다가 맞아요. 필수예요. 맞아요. 어. 그럴 때는 무조건이요. 근데 지금 순환매가 지금 돌기 시작하고 있는 단계잖아요. 빨라요, 심지어. 그렇죠? 네. 게임주 갔다가 2차 전지 갔다가 뭐 이것저것 뭐 보안 화장품 갔다가 막 난리치죠. 네. 지금이에요. 그래서 하루 10분만 투자하시면 핵심 정보들 공유해가지고 어떻게든 투자하시기 좋게끔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기술적 분석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자,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브리핑 해드릴 겁니다. 제가 이제 뭐 비료나 뭐 사료주 뭐 이런 것들 테마주들 막 정리를 해드려요. 오늘 테마는 이러이러한 게 강세가 있는데 얘네들 가고 난 다음에 얘네들이 좀 갈 겁니다. 이 순환매에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매매 원칙이 있는데요. 우리는 요거 대비합시다. 이런 식으로 설명드릴 거고, 최근에 보안주가 갔는데 왜 올라갔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전용호 전문가가 쭉 이렇게 자세하게 좀 브리핑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알차게 좀 받아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이거 제가 실제로 교육하는 화면입니다. 제가 이제 흥구소규를 투자하는데 왜 흥구소규를 투자했고 흥구소규의 패턴은 이래 했었는데 왜 그렇게 투자 마인드를 잡게 됐는지 여기에 대한, 그래서 최초로 미사일 폭격이 시작된 보도 시기가 이제 슈팅이 나온 시기였는데 네. 제가 공략한 자리는 요 자리예요. 한참 전에. 왜 전쟁도 일어나기도 전에 왜 이 종목을 잡았냐? 물론 기술적으로 알려주고 있었던 지표도 있었지만 어쨌든 전쟁이 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제가 미리 그렇게 하면 또 예언자 같으니까 그렇죠? 예측을 했다. 예측을 했죠. 전쟁 날 것 같다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예측해서 말씀드렸고, 네. 다음은 이제 차트 교육으로 이제 W자 이중 바닥이라든지 삼중 바닥 패턴이 바닥이 완벽하게 체크되는 것들을 이제 제가 차트로 좀 많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보셔야지 알 수 있는 거고 배우셔야지 이게 바닥이 정말로 이탈이 됐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강한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는 이러이러한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구나, 이런 거를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요런 패턴, 그러니까 역배열에서 정배열 패턴으로 전환되고 저항받던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를 합니다. 돌파 성공을 하고 이동 평균선 지지받는 자리에서 우리는 매수 포지션을 잡는다. 매도해야 되고 매수해야 되는 포지션 잡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실 건데요. 이렇게 설명 들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쉽게 배우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화면 보시면 우리가 이제 심층 분석이라고 해서 어쨌든 특정 종목을 우리가 방송에서 공략한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모멘텀 이런 것들 체크해가지고 공략 영상을 좀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가격 네. 전략까지 함께 풀어서 좀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요런 남겨주시죠. 그렇죠. 오. 이제 오늘은 좀 시간이 늦었고 네. 내일 제가 오후에 바로 오. 영상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공부방에서는 다양한 무료 혜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방금 말씀해드린 것처럼 차트 교육시켜주고 계신데요. 요즘 돈 주고도 책 네. 봐가면서 차트 공부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스스로 또 매도 타이밍 알아야 그렇죠. 되니까. 근데 그거를 전문가님께서 무료로 해주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네. 그리고 또 이렇게 저희가 방송에서 오늘 또 두 가지 히든 종목 공략하잖아요. 네. 반도체 IP 관련돼서 최근에 수주 금액 좀 크게 따낸 기업이랑 또 두 번째로는 창사 일에 최대 매출을 낸 반도체 기업까지 오늘 이렇게 두 가지 종목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이 종목에 대한 또 전략 영상까지 무료로 남겨주고 계신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시장에 대한 또 이해도인데요. 이 이해도를 전영호 전문가님 그리고 김원기 전문가님 두 분께서 매일 또 10분 정도만 체크하면 좀 보실 수 있게 적당한 양으로 또 매일매일 테마성 그런 이슈들도 파악해 주시고 관련돼서 주목해 볼 종목까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채팅창 들어오셔서 각자의 고민들 그리고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면 편하게 또 물어봐 주시면 전문가님께서 또 알차게 대응 전략 짜주시고 있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김원기 전문가님께서는 다음 주 화요일 밤 10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고맙습니다.